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일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4월 11일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수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일정들이 계속 좀 바빠지고 있어서 돈은 안 되는데 바빠지기만 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이 영상들, 브리핑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줄고 있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준비가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이 주종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겠네요. 이때 말씀을 드렸다가 방향성이 좀 하단 구간 주종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장기 입장선들도 주종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가 염두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원전에 대한 우려감들, 기대감들이죠.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호실적. 좀 힘든 기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요. 일단은 뭐, 딱 말씀드릴게요.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얼고 있어요.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안내 공시가 오늘 나왔는데, 자, 우리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호 예수된 보통주에 대한 의무 보유 예수 기간들이 만료가 된다. 의무 보유 기간들의 기간이 만료가 된다. 주식 보유수 꽤 많습니다. 근데 두산이에요. 두산. 두산중공업의 최대주가 두산이죠.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지배력을 강화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캐시카우잖아요. 과연 이게 보호예수 물량들이 2021년 4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인데 2022년 4월 13일 이제 오늘 11일이고 13일이에요. 13일까지인데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시장에다가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산이 이거를 과연 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최대주가 두산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주가를 보면은 약간 뭐 두산이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거를 뭐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저도 봐야 알 수가 있겠죠. 관련 당사자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두산이 굳이 두산중공업을 매도를 할까? 사업성을 강화를 시키고 지배력을 계속 확보를 해놔야 되는 상황들인데 누구나 이제 두산중공업의 경영권을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지분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군침을 줄줄 흘릴 수가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그만큼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한두 푼 모아가지고 두산중공업을 인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참여를 해가지고 경영권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뭐 군침이 좀 날 수도 있는 기업이긴 하잖아요. 두산중공업을 과연 다른 기업한테 경영권을 조금 양도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겨둘까? 그거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두산이 조금은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두산이 뭐 그 정도로 힘들지도 않고 이 주식수를 계속 확보를 하면 확보를 했지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두산 피어셀의 지분도 이전에도 그렇잖아요. 두산중공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두산이 중공업에 피어셀을 줬어요. 그래서 피어셀하고 밥캣 이렇게 있죠. 캐시카고 남겨 있는 상태고 지배구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배구조를 얘는 두산이 중공업을 이 두산은 피어셀을 주면서 중공업의 지분을 또 받았어요. 이 출자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두산이 굳이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좀 끊으려고 할까? 확보를 했으면 더 확보를 했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수소 쪽으로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중공업을 끊는다라고 하면은 원전 수소 뭐 이런 두산과의 시너지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을 영향이 없는 이상의 한도 내에서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지분을 조금 소폭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다른데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한도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14일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784만 주 이제 만료가 됩니다. 네, 알고 계시고 주가가 좀 조정받는 요인들이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신한울 1, 2호기 가동 연기가 좀 됐습니다. 왜 연기가 됐을까? 1호기하고 2호기 정식 가동 시기가 뒤로 좀 밀렸습니다. 빨리 한다더니 결국 내년 9월로 연기가 됐어요. 이것도 조금 좀 아쉬운 소식이긴 하죠. 이게 이유를 보니까 오류를 시정하는 영향이 조금 있더라. 2호기 가동이 내년 9월로 재조정됐다. 1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서 가동 시기가 올해 3월에서 9월로 조정되면서 2호기 가동 일정도 늦춰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업 운전을 시작을 할 때까지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래요. 뭐 이게 좀 밀려가지고 뭐 두산중공업에 자금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나쁜 소식은 아니겠지만 뭐 일단 투자에 대한 그 심리, 기대감들 이런 것들에서는 좀 살짝 연기가 뭐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가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바뀐 건 아니니까 나쁘진 않은 좀 이것도 하락에는 제한적인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제 원전에 대한 입찰. 야,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뭐 수소랑 소형 모듈, 원전 모듈, 수소하고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원전 사업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입찰 개시했다. 이게 3월 18일,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이 시작됐다. 입찰을 위한 사전 단계인 안보 평가를 통과한 한국 수력 원자론, 팀 코리아죠. 원전을 뭐 기필코 뭐 입찰을 개시를 하고 입찰 개시에 승인 문서를 전달을 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 강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체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최대 3기 추가 신규 건설 건설 사업에 참여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근데 1기밖에 되지 않은데 3기의 추가 입찰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유리하다. 라고 하니까 총 4기에 대한 실질적인 입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프랑스 3개 공급사가 올랐다라고 했죠. 미국하고 3개. 경쟁사가 이제 미국, 프랑스, 한국. 프랑스 원전 미국 이 단단합니다. 경쟁이. 여기서 이제 입찰을 좀 받을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따른 주가 움직임들도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기간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니까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당장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두산하고 이제 한수원에서 좀 어떻게 될지 논란이 좀 많은 상황들이긴 한데 지금 모멘텀이 살짝 좀 부재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모멘텀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더군다나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가 또 중요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가스터빈 김포 열병합발전소 수액화 플랜트 등 해외에서 폴란드 폐자원 에너지화학 플랜트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 굵직한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다. 이번에 올해도 8조 9천억 원의 공격적인 수주 목표를 앞세웠다. 일단은 15조 넉넉한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 수주 잔고 넉넉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원전 채광국 건설 이 호재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SMR하고 뭐 그리고 풍력, 수소 이런 가스터빈 이런 쪽으로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수소 가스터빈 해상 풍력 등 각종 신사업 전망도 나쁘진 않다. 수소 가스터빈 영역을 넓혀오고 있는 상태고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납품을 여기 김포에 첫 설치가 됐습니다. 내년 7월 2025년 7월까지 실증 예정이라고 했어요. 161기 전량 외산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것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풍력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지금 나쁜 상황들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풍력에서도 좀 기대가 조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규모가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제주에서도 개발 산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국내 하여튼 이런 쪽에서 가스터빈, SMR, 해상풍력 발전 기술 적극적으로 개발해 와서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다. M&A 시장에 좀 뛰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온다. 그래요. 이게 두산중공업이랑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사업 육성을 위해 우량 기술을 갖춘 기업이 인수를 나설 가능성들이 높다. 어떤 기업을 또 인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M&A에 대한 소식들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소식들이 좀 나와주는 것들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전에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거라는 판이하게 좀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M&A에 대한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 어떤 반응을 좀 보여줄지 지금은 좀 참고만 하고 있자고요. M&A 소식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 참고만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14일, 단기적으로는 14일이에요. 14일이 좀 지나면서 수급에 대한 변화들을 참고를 해보면서 이 다양한 부분들, 모멘텀들이 지금은 좀 부재를 하는데 하나하나들 소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